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개념을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좀 추가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앱,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DAO, 멤버 DAO 이렇게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쭉 이어서 가보자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검증 얘가 먼저 할 거고요. 현재 우리 상황 로그인 검증이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넘어갈 거예요. 넘어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상황에서 아티클스를 건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한테 요청을 넘겨서 얘가 일 처리하고 돌려주는 거. 그리고 얘가 화면을 그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화면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 콘솔에 출력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멤버스 건드려야 돼. 똑같이 얘가 일 처리하고 돌려주고 보여주는 거. 우리 로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얘가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있는 메서드가 여기에 접근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여기만 좀 떼올게요. 자, 이렇게 있는 애를 우리가 변경할 겁니다. 이 두 친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는 잠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은 아티클 DAO와 멤버 DAO가 각각 어디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얘는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있고요. 얘는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코드가 그래요. 아티클 컨트롤러의 상단에 가보면 객체 만들고 있죠. 컨트롤러가 아티클 컨트롤러니까 아티클 DAO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고 멤버 컨트롤러니까 멤버 DAO 객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체가 두 개죠. 이 두 개의 객체가 아티클이 멤버 DAO한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직접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걸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코드상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멤버 DAO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쓰려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갖다 쓸 수 있나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진 멤버 DAO 객체는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서도 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서로 다른 객체 아니에요? 그럼 멤버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쵸?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A라고 하고 이걸 M이라고 하고 아티클에서 만들어진 얘를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서 B 멤버 DAO 객체가 들고 있는 멤버스의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A는 그걸 모르죠. 서로 다른 객체니까. 애초에 이 방법도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 자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공유 자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결국엔 이거를 못한다 해서 걸려가지고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창고라고 하는 창고 같은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티클 DAO 객체와 멤버 DAO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제가 그냥 우겨 넣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객체를 만든다. 그래서 리모컨을 연결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고에다가 리모컨을 보관할 겁니다. 얘를 연결시킨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이쪽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창구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은 스태틱으로 만들 거예요. 스태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 공유 자원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서 A 쪽에서 값이 변해도 M에서 값이 변해도 인정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창구한테 직접 호출하려고. 이 창구를 만든다라는 건 자바 안에서 어떤 코드를 보관한다라는 건 무조건 클래스가 하나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를 우리가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지 않으면 객체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객체화를 하는 시점에 또 다른 객체가 또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 애초에 이 변수들을 스태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이런 변수들은 아티클 DAO 객체, 멤버 DAO 객체 만든 상태로 연결된 상태로 이미 할당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한테 요청해서 이거 가져와 봐, 이거 가져와 봐 하면은 가져다 쓸 수 있겠네요. 그걸 하려는 겁니다. 자,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라고 했죠. 얘의 패키지는 그냥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클래스 이름도 컨테이너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컨테이너가 그냥 창고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 흔히 생각하는 그 컨테이너 그런 의미, 그냥 임시 저장 창고 같은 느낌이죠. 걔네가 이제 완벽한 뭐 구조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그냥 뚝딱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창고의 느낌이니까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이제 얘가 해야 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으로 이런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낼 겁니다. 얘네들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생성자 같은 걸로 초기화를 못하죠. 이게 초기화하려면 스태틱 블럭을 사용해야 돼요. 스태틱 변수니까 여기 안에서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고는 이미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네들을 초기화를 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저기서 만든 거 갖다 쓸 거니까.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여기서 따로 안 만들어요. 따로 만들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안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멤버 DAO라고 우리가 불러다 쓰고 있던 이런 것들 항상 다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 만들어졌던 전역 변수인 멤버 DAO를 불러다 쓸 게 아니라 지금 컨테이너 창고에다가 만들어 놓은 얘를 불러다 쓴다면 어차피 얘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기능들 다 사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에러 난 곳을 찾아가서 this가 아니라 컨테이너한테 아티클 DAO 가져와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임포트 해줘야 돼요. 왜냐면 따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니까. 그럼 얘가 일단 가져왔죠? 밑에도 다 수정을 해주고 나서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티클 쪽은 다 수정을 했고요. 저장을 했는데 왜 아직 여기 다 수정을 했고 멤버 쪽도 마찬가지. 자, 이러면 에러가 없습니다. 진짜로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게 잘 나오는지 문제가 없죠? 잘 되고요.
문제가 없죠. 데이터를 잘 갖다가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창고까지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부분에 여기서 일단 리스트부터 얘를 보면 이제 쭉 하다가 이 반복문이 돌아요. 우리가 실제로 값을 꺼내와서 출력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 반복문이 돌아서 아티클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하려고 할 때 게시물이 갖고 있는 회원 번호를 가지고서 얘를 순회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게시물이 갖고 있는 회원 번호라는 게 지금 이 아티클에 들어있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순회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출력하기 전에 이 공간에다가 반복문 하나 또 열고요.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멤버 DAO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멤버스를 바로 불러올 수 없으니까 저건 해줘야겠네요. 멤버스를 가져올 수 있게끔 get 멤버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이거를 결국 이 순회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순회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죠, 그냥. 일단 먼저 그냥 보여드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멤버 DAO에다가 이런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리턴에다가 this.members 얘를 리턴해 주는 걸로. 그러면 이 자리에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멤버 DAO한테 get 멤버스를 요청한다. 이 자리에 멤버스를 남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순회를 한다. 그럼 순회를 하면 조건 봐야죠. 이제 아티클이 들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지금 멤버 순회하면서 나온 멤버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회원 번호랑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낸다. 그리고 만약에 찾아냈으면 일치하는 경우면 이 값을 우리가 출력할 때 써야 되죠. 쓰려면 백업 해놔야겠죠. 왜냐면 반복문과 if문은 빠져나가면 더 이상 이 변수들 못 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안쪽에다가 재할당하는 과정을 통해 찾은 경우니까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정보는 이 멤버가 그 시점에 이 멤버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네임 그리고 브레이크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으니. 그러면은 이 포문이 돌았을 때 일치하는 애를 찾아서 얘를 재할당을 했다면 여기에다가 저 라이터램이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 라이터램이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해서 널 검증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 널로 시작했고 우리가 재할당을 못했다면 얘는 여기 코드가 진행될 때 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로직 쓰면은 널 검증을 밑에서 했었는데 얘 널 검증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왜 안 해도 될까요? 위에서 이거에 대한 검증은 없어요. 이게 왜 안 해도 되냐면 우리가 지금 게시물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아티클스에 3개의 게시물이 있고 멤버스에 만약에 2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3개의 게시물은 지금 존재하는 2명의 회원이 썼겠죠. 이 포문을 돌았을 때 한 번도 재할당을 못 받는 경우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작성자가 없는 게시물이 없을 거니까.
물론 상황을 좀 더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글을 쓰고 나서 탈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상태에서 저걸 널 검증하는 그 검증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조건 게시물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작성자에 대한 정보랑 일치하는 애가 멤버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찾아낸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그려 나갈 건데 그 그리는 과정에서 이만큼씩 또 돌 거니까 찾으면 찾은 대로 이름 끼워 넣고 또 다음 거 돌아서 찾으면 찾은 대로 이름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코드를 좀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잘 나와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1번 글 2번이 쓰고 2번 글 3번이 쓰고 3번 글 2번이 쓰고 이렇게 해놓은 게 맞아요. 그래서 유저 2, 3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번호가 아니라 잘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과정도 우리가 메소드로 뺄 수 있겠네요. 이런 순회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거니까 자, 저 이거 잘라내기 할 거고 여기다가 호출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멤버 DAO가 가지고 있는 get writer name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 주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자로 넘겨야 되는 거는 현재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ID 이건 넘겨줘야죠. 이거 비교할 대상이니까 없으니까 얘 만들어 주고요. 제가 이걸 멤버 DAO에 만드는 이유는 멤버스를 얘가 관리할 거니까 여기 그죠? 이 안에서 아까 잘라내기 한 거 붙여넣기 해주고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바깥에서 받아온 값 쓰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 쓸 게 아니라 return member.name 찾은 경우에 이름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네임이 리턴이 찾으면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못 찾으면 널이 들어갈 건데 이 널이 들어가는 상황은 안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 찾은 사람의 이름이 남았다. 그럼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출력한다.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어떤가요? 괜찮죠? 이제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참고라는 의미가 저런 거였구나. 그리고 저기다가 스태틱으로 만든다라는 게 저런 거였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원리도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깔고 가는 거니까 이게 됐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한번 끊죠. 네. 많이 만들면 그쵸. 안 좋죠. 아니요. 양이 증가되지는 않죠. 얘는 한 번 만들고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니까. 증가되는 거는 여기에 코드를 더 넣어야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스태틱으로 변수를 만들었을 때 애초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고 리모컨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변수가. 이 리모컨은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에 스태틱으로 변수를 더 만들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얘가 이 안에서 값은 변화해도 얘 자체의 메모리가 달라지진 않죠.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대신에 이제 이걸 많이 만들면 좋지 않다라고 한 게 많이 만든다는 얘기가 이런 거를 막 지금 2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한 10개 만들면 10개를 미리 자리 잡고 있을 거니까 이런 게 많이 쌓이면 별로다라는 얘기였고 지금 이거는 한 번 만들어진 거에서 값을 막 바꾼다고 얘가 메모리가 더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디테일도 하고 커밋을 할 걸이라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짧게 끊고 디테일도 바로 해서 한 번 더 커밋하죠. 일단 적용했고 바로 디테일도 처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멤버 아이디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거 쓰지 말고 이거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writer name을 이 자리에 넣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 상황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자 하는 그 순간의 게시물이었는데 디테일은 어차피 하나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얘가 알고 있겠죠? 파운드 아티클이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에서도 잘 안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뭐가 문제인지. 일레갈 포맷 제가 얘를 지금 퍼센트 D에다가 스트링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다시 해서 이번 글은 유저 3이 썼다.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것도 바로 커밋을 하나 남기고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 볼게요.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 우리가 지금 이 그림 그릴 때 원래 이 DAO랑 컨트롤러 사이에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DAO를 먼저 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한 단계씩만 통신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원칙을 지켜가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 거고 패키지를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면서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한 다음에 멤버 서비스 얘도 하나 바로 만들어 줄게요. 두 개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할 거냐 이제는 한 단계를 좀 스킵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 서비스 또한 우리가 컨테이너로 넣을 거예요. 근데 왜 컨테이너로 넣을 거냐면 지금 얘네 둘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한테 불러가지고 너한테 네가 갖고 있는 멤버 DAO 좀 이쪽으로 잠깐 데리고 와봐. 그래서 얘가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라는 애가 생긴다라는 건 얘가 이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얘를 거쳐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지금 이 과정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고에 있는 애를 가지고서 이 과정을 스킵하고 이렇게 들어갔다의 개념인데 서비스도 컨테이너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비스도 여기에 넣어버릴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란 얘기고요. 얘네들에 대한 객체도 밑에서 초기화해 줄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기능을 옮기고 나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 순서 있죠. 아티클 DAO, 멤버 DAO,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이거 순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티클 DAO, 멤버 DAO, 그 다음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킬 건 아니지만 DAO 객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서비스를 먼저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저 객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 클래스 안에서 이런 걸 할 겁니다. 네, 바로 옮기면 되겠다. 이거는 아티클 컨트롤러 어디였어? 자, 컨트롤러가 이제 DAO한테 바로 말을 못 건다라고 했어요. 창구 안에 있는 DAO한테 바로 말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얘한테 말을 걸게끔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아티클 DAO한테 명령하는 일을 할 거예요.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아티클 DAO한테 get last id 해줘. 그러면 아티클 DAO가 일한 get last id 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거고요. 그 결과 남은 거를 다시 리턴하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의 메소드가 쌓이고 나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거 한 번에 만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DAO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가서 다 만들어주고 이걸 이렇게 놔야겠다.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 어디 쓰이고 있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바꿨고 여기 바꿔야 되고, 여기는 멤버 서비스한테 말을 걸어야겠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검색, 여기도 멤버 서비스. 한 다리를 더 거쳐야 된다란 말입니다. 네. 여기는 아티클 서비스. 여기도 아티클 서비스. 복사를 합시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다고 에러 나고 있는 부분들 찾아가서 메서드 다 만들어 줄 겁니다. 뭐야, 얘는 이미 있잖아. 이게 지금 리턴 저장을 제가 안 하면서 해가지고 라이트고 이거 겹치고 있고 여기 겹치고 있고, 저장을 좀 하면서 해야 에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얘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필요한 걸 다 만들었어요. 이제 없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아티클 DAO한테 주 라이트 해줘. 얘도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아티클 DAO한테 get articles 해줘.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 과정에서 다른 경우가 와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다 인자도 그대로 다 세팅해서 넘겨주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아티클 서비스 관련된 건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거 한 달이 거쳐서 한 번 더 요청 보내는 거 말고 하는 일이 없어 보이죠? 근데도 우리가 서비스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얘가 할 일이 없는 게 맞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뭔가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얘가 할 일이 생겨날 것이다. 게시판, 기본적인 게시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게시판 부분은 서비스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할 게 없거든요. 너무 뻔한 기능이라.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로 가져오고 인설트로 데이터 넣고 업데이트로 수정하고 딜리트로 지우고 이게 게시판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시판을 벗어난 기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서비스가 하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것도 바꿀 거예요. 또 컨테이너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검색을 하면서 합시다. 찾으려니까 눈이 아프네요. 여기서부터 찾고 바꿨고 바꿔주고 바꿔준다. 이렇게. 여기 아까 안 바꿨었군요. 클래스 멤버 아이디. 이것도 수정을 좀 해주죠. 여기는 지웠는데 얘한테서 이걸 살려놨었네. 그러면 여기서 get last id 이렇게 해주고 위에서부터 또 만들어 내려오겠습니다. 이것도 id create 이것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다 됐네요. 이제 얘네가 해야 되는 일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주고 자,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멤버 DAO한테 get last id 해줘. 여기는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멤버 DAO가 갖고 있는 is login id duplicate 해줘. 얘도 to join 해줘. 얘도 get member by login id 해줘. 얘는 get writer name 해줘. 이렇게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DAO들이 일을 하겠죠? 얘네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get members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니까 여기선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여기 DAO인데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상의 문제는 당연히 없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왜냐면 그냥 한 다리를 더 걸쳤을 뿐이니까. 기능적으로 뭔가 바뀌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명령을 한 번 거쳐서 넘어간 것 뿐이에요. 결국 하는 일은 똑같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만 않으면 근데 실수를 할 게 없죠. 메서드 이름을 동일하게 짜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가 명령 전달만 하는 거라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를 바꿔놓고 봤을 때 이제 또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 안에서는 이제 아티클 서비스에 접근할 때 컨테이너를 매번 붙이고 있죠. 근데 이걸 매번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에 저기 있는 값을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매번 붙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변수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아티클 서비스를 연결해 놓으면, 그럼 이제 전역 변수가 얘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우린 이 이름만 가지고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걸 붙이지 않아도 결국 저 친구한테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미 위에서 담아놨으니까. 그렇죠? 다 바꿔주고요. 이것도 검색을 좀 할까요? 여기는 멤버 서비스니까 멤버 서비스를 또 하나 만들어 놔야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러면 끝.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거 하나 가져옵시다.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멤버 서비스 연결하면 이 안에서 컨테이너를 다 지워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니까. 결국 접근하는 애는 동일한 거니까 한번 담아서 쓸 뿐이니까. 근데 반복될 때는 변수에 담아서 쓰면 더 편한 거니까요. 그죠? 자, 이거를 똑같이 서비스 쪽에서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매번 컨테이너를 붙여가며 얘를 불러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는 다 지워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럼 이거 하나 복사에다가 멤버 서비스에도 똑같이 하는데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컨테이너 다 지워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완성형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최적화를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저희가 좀 마지막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주말 동안에 잘 돌려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용했던 개념 그대로 다 쓰는 거고, 이제 응용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니까 활용 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기능 테스트 간단하게 조금만 해보고 문제 없죠?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테스트를 해봐도 큰 문제 없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종료할 거예요. 얘네 순서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DAO 객체를 먼저 만들어내기 전에 서비스 객체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찍고 있죠? 자, 아티클 DAO들이 다 불이 났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는 다 스태틱 변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변수를 만들 거고 이 변수들의 초기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순서상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죠. 아티클 서비스 객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티클 서비스 객체 만들러 와보니까 얘가 뭐 해요? 아티클 DAU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다가 쓰고 있죠. 여기다 넣으려고. 근데 이 시점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예요. 이 시점에 아티클 DAU라는 변수는 객체가 만들어진 적 있나요? 이 시점인데 밑에서 만드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졌는데 이 뭐야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만 그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방식 아니니까 이 구조를 쌓아 나가는 건 동일하지만 방식은 이렇게 짜지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참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연계를 순차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 순서마저도 중요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변수 만들고 위치 조정할 때 어느 정도 시점만 맞으면 얘가 조금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관이 있어 버린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멤버 DAO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 안에 클래스 안에서 멤버 DAO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티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아티클 DAO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그냥 이제 컨트롤러가 서비스가 DAO한테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이라면 얘부터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만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용 하나 공유 또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애매해서 오늘 서비스 도입하는 것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오늘로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DB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거 설치도 할 거고 기본적인 DB에 대한 개념도 살짝 알아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기능? 사용법 이런 거 기초적인 걸 좀 알아보면서 그리고 그런 걸 좀 알아보고 난 뒤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랑 이 자바를 연동시켜서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이런 프로그램 상황을 데이터의 영속성을 가지게끔 한 번 더 게시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주말 동안에 이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